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5년 동안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정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달걀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이 네 하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달걀이 정말 여러분의 몸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는 매일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달걀도 먹고 건강하게 사는데 왜 혈압이 오르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걀은 분명히 완전식품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먹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제대로 먹으면 최고의 약이 되는 것이 바로 달걀입니다. 오늘은 30분 동안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올바른 달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제가 실제로 진료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68세 김순자 할머님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 2개씩을 후라이로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 수치가 200 이하인데 말이죠. 할머님은 너무 억울해 하셨어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말이죠. 문제는 조리법이었습니다. 매일 기름에 튀긴 달걀 후라이를 드시다 보니 좋은 단백질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축적된 거였어요. 저는 할머님께 삶은 달걀로 바꾸고 하루 1개로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180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71세 박영희 할머님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달걀 3개를 한 번에 드셨어요. 그런데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었는데 공복에 단백질 덩어리를 한 번에 넣으니 위장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저는 이분께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물 1컵을 먼저 마시고 달걀은 1개씩만 천천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익힌 계란찜으로 바꾸셨더니 2주 만에 소화 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63세 최미영 할머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TV에서 달걀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45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혈압이 16만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달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과도한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모두 달걀의 좋은 점만 알고 계셨지 나이에 맞는 올바른 섭취법을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달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까요? 달걀이 왜 완전식품이라고 불릴까요? 우선 단백질 함량이 뛰어납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달걀이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또한 달걀에는 비타민 A, D, E, K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수록 햇빛 노출이 줄어들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달걀 하나로 하루 비타민 D 필요량의 1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콜린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125mg의 콜린이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량의 25%를 제공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입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소화 부담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합니다. 날달걀이나 반숙보다는 완전히 익힌 달걀이 좋아요. 셋째, 나트륨입니다. 달걀 자체에는 나트륨이 적지만 조리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넣으면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60대 이후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달걀 건강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위장 예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걀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을 갑자기 깨우면 소화불량이 생겨요. 기상 후 30분 정도는 위장을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달걀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 법칙, 부드러운 조리. 나이가 들수록 위벽이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기름에 튀긴 달걀 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 계란찜, 스크램블 에그가 좋습니다. 특히 계란찜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소화가 쉽고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해요. 전자레인지보다는 찜통에서 천천히 쪄주시면 더욱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 타이밍주의. 달걀을 먹는 최적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가장 활발해서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요. 저녁 늦게 달걀을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가급적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법칙, 양 조절. 60대 이후에는 하루 1개가 적정량입니다. 많아도 2개를 넘기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이틀에 1개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나이 든 신장과 간은 과도한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5번째 법칙, 천천히 씹기. 이가 약해지고 침 분비가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충분히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0회 이상 씹어서 드세요. 잘 씹지 않고 삼키면 위장에서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해지고 이는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감으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별 달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 이 시기는 갱년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니 달걀의 비타민 D와 칼슘이 중요해요. 하루 12개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름 사용은 최소화하고 삶거나 쪄서 드세요. 오전 중에 드시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60대.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심혈관 건강도 신경 써야 해요. 하루 1개를 권장합니다. 조리법은 삶은 달걀이나 계란찜이 가장 좋아요. 주 3회 정도는 달걀 대신 두부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달걀 흰자만 드시거나 이틀에 1개로 줄이세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상. 이 시기에는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식욕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와 면역력 감소를 막아야 해요. 하루 1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계란찜을 만들 때 우유나 육수를 넣어 더욱 부드럽게 만들면 좋습니다. 씹기 힘드시다면 달걀을 으깨서 죽에 넣어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식욕이 없는 날에는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 드세요.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달걀 요리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계란찜. 재료는 달걀 1개, 따뜻한 물 100ml, 소금 조금입니다. 달걀을 잘 풀어주시고 따뜻한 물을 넣어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욱 부드러운 계란찜이 됩니다. 소금은 정말 조금만, 젓가락 끝에 묻힐 정도로만 넣으세요. 찜기에서 15분 정도 쪄주시면 완성입니다.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더 부드러워요. 두 번째, 영양 달걀죽. 재료는 달걀 1개, 쌀 3큰술, 물 2컵, 다시마 우린 물 1컵입니다. 먼저 쌀을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 다음 다시마 우린 물과 함께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입니다. 쌀이 완전히 퍼지면 잘 푼 달걀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2분 더 끓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달걀죽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식욕이 없는 날이나 몸이 안 좋을 때 특히 좋아요. 세 번째, 술안. 이 방법은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가장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물에 식초 1큰술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젓가락으로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 중앙에 달걀을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3분 정도 끓이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술안을 따뜻한 국물에 넣어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해요. 소화도 잘 되고 기름기가 전혀 없어서 속이 편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삶은 달걀은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냉장고에서 껍질째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껍질을 깐 달걀은 2일 이내에 드세요. 상한 달걀은 냄새가 나니까 의심스럽면 드시지 마시고 버리세요. 60대 이후에는 식중독에 더 취약하니까 신선한 것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 우유를 넣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우유를 넣으면 더욱 부드럽고 칼슘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은 피하시고 대신 두유나 멸치 우린 물을 사용하세요. 우유 대 달걀 비율은 11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떤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두부, 생선, 닭 가슴살이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순두부는 달걀만큼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60대 이후에 적합해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은 단백질원이면서 오메가-3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먹으면 변비가 생기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달걀 자체가 변비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분과 섬유질 섭취가 부족할 때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달걀과 함께 충분한 물과 채소를 드시면 해결됩니다. 만약 계속 변비가 있다면 달걀보다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달걀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보다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다만 이미 수치가 높다면 이틀에 1개 정도로 줄이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조절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후에는 달걀 섭취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 1개 부드럽게 조리해서 오전 중에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위장을 예열한 후에 드시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양을 줄이고 소화가 안 되면 더욱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몸의 신호를 잘 들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걀은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나이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달걀을 드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달걀 건강법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비법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